안녕하세요. 자스틴입니다. 오늘은 기술사 합격하기 파트 2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퀵 리뷰해 보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에게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비행기를 탈 때는 이제 뛰어야 되니까 이륙할 때 어장을 파악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는 반드시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그 시험이 가장 중요한 공부니까 시험은 꼭 응시하시고 방법 학습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비행기 착륙하기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Just do it now. Don't look for motivation to start your studying. 자꾸 비행기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기술사 합격에 대한 경험자 생각을 들으려고 오셨는데 비행기 이야기나 하니까 조금 답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비행기를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 기술사 시험 과정과 합격이 비행기 타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비행기를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떤 비행기를 탈까 고민하다가 비행기를 띄워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테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갭이 있겠지만 결국 이 창점은 우리가 전투를 위한 과정에 대한 부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기를 자꾸 인용을 드리고 있는데요. 비행기는 하늘을 높이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연료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다고 봐야 됩니다. 먼저 이륙할 때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착륙할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목적이 하나 더 있죠. 빠르게 도달하기. 착륙할 때 결국 시험 응시전인데 여러분은 이 착륙의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글쎄요, 초사이언 같나요? 손오공이 초사이언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내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던 150%, 300%. 그러면 어떻게 완전체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리얼 배틀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리얼 배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칼 갈고 근력을 키우고 고기도 먹고. 하지만 기본 방법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소룡의 명언을 한 가지 인용해 볼게요. 저는 이게 기술사 시험의 키라고 봐요. 난 1만 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상대는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단 한 가지 발차기만 1만 번 반복해서 연습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다. 한 방에 꽥. 굉장하네요. 저는 이 이소룡의 말씀이, 명언이 기숙사 시험과 일치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완전체 되기라는 것은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욕심을 내는 부분이 안 봐도 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강의가 됐든 뭐 내용이 됐든 뭐 책을 보든 한 번 보고 혹은 빠르게 두 번 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행할 부분들은 뭐냐면 서브노트 작성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서브노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넓히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고민들이 결국은
서브노트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100가지를 정리해도 부족하고 500가지를 정리해도 부족하고 1000가지를 정리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부자나 500억 부자나 1000억 부자나 부에 대한 갈망인가요? 글쎄요. 이 조금 예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만족을 못하는 거고 우리는 합격을 못했으니까요. 정리할 게 많아지다 보면 기존에 정리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100개 정리했을 때와 500개 정리했을 때 이미 뷰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하나씩 뼈대를 가져가다 보면 초기에 정리한 서브노트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새로 정리해야 되나? 더군다나 사회 이슈와 관련된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소룡은 1만 가지 발차기 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하는 사람 만나는 걸 두렵다고 했잖아요. 과연 어떨까요? 입수와 뎁스를 밸런스를 이루면서 암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매일 본인이 활용 가능한 공부 시간을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 이 시간이 4시간이라면 절대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폼생폼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에요. 실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대1 또는 2대2 본인에 따라서 이거를 조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브노트에 대한 토픽이 정리된다면은 이거를 그냥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쌓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시간을 만약에 서브노트를 정리를 한다면 단언컨대 서브노트 정리 자체도 공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3시간이나 2시간을 서브노트 정리를 한다면 나머지 1시간, 2시간은 암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매일 단위로 지속적인 반복을 하셔야지 이게 이소룡이 두려워하는 1만 번 수련한 발차기가 나옵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액세서리처럼 서브노트만 작성을 하시다 보면 1개월, 2개월, 3개월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재를 만나시게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눈으로 공부를 하신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 문제를 2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25점 만점에 만점은 18점입니다. 100% 잘 썼을 때 18점이에요. 눈으로 계속 공부했던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여기서 발췌, 여기서 발췌, 여기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은 응용형 문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내재가 된 사항이 아니라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시되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주 단위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매주 단위로는 사실 주말에 공부할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서관에 가시든 뭐 집에서 하시든 그거는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또한 또 서브노트 작성에 또는 학원 수업에 올인하시면은 글쎄요, 언제 이거를 가져가나요? 끊임없이 넓히는 건 좋지만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매일 단위에 공부했던 부분들을 이런 3대1이나 2대2 뭐 혹은 뭐 4대1이 될 수도 있고요. 하고 주말 단위에는 이 한 주 동안 했던 내용들을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반드시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 한 4개에서 5문제, 결국은 이 복습하고 연계된 부분인데요. 4개에서 5문제 발췌해서 직접 그 시험지 양식에다가 제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에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완전체가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단순한 반복이 최고의 완전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제 여러분들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착륙하기 위해서 폭격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200%로 파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또 서브노트 정리가 부족하다고 또 계속 서브노트를 정리하시고, 또한 기숙사 공부를 1년을 했다, 글쎄요 6개월을 했다, 3개월을 했다, 뭐 차이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시험에 한 2주 전 혹은 3주 전 마지막 자신이 정리한 기존에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가 내재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가 출력을 200%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주에서 한 25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총 리뷰를 하는 거죠. 전체 문제에 대해서 총 리뷰를 합니다. 그게 200개가 되었던 300개가 되었던 500개가 되었던 1000개가 되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개가 되었다고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더 모아서 하지, 다음에 시험 치지, 요번 시험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번 200개가 됐을 때 이 과정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이 200개는 여러분께가 됩니다. 300개가 됐을 때도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1000개가 됐을 때도 진행을 하세요. 단 기간은 비슷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200개, 300개, 500개 때 이 과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1000개가 됐을 때 이 짧은 기간에 출력 200% 초사이언이 되는 게 가능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에 200개니까 300개니까 다음에 미루다가는 이 과정 1000개 절대 못 하십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행, 행운, 시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합격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실력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하신다면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1회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가능하면 손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내서 진행을 공부를 하시고, 2회체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3회체는 한 이틀 정도,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3회째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전체 토픽에 대한 제목만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토픽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연상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각 토픽들 간의 연관관계가 이렇게 조금은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초반에 보통 한번 훑어버려요. 그리고 공식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전반적인 공식 혹은 풀이 과정에서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은 제가 마킹해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를 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편하거든요. 저는 기사 시험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시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 완전체 대기 과정, 이 기간은 사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고 좀 살이 빠지는 과정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기존과 똑같이 진행하다가 시험장에 가시는 분과 제가 말씀드린 이 완전차 대기를 과정을 진행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과는 단언컨대 그라운드와 헤븐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 시즌에서 배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험 한 번만에 합격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도 한 번만에 시험 합격한 적은 없어요. 그 50점 이하라고 실망을 하거나 뭐 시험이 59점 넘었는데 또 괴로울 수도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9.85점으로도 전 떨어진 적이 있어요. 괴롭더라고요. 45점 받은 적도 있어요.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괴로워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다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점수보다는 합격할 때까지는 시험에 나온 문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400분 동안 고민하면서 필기하면서 논리적으로 뭔가를 창출하려고 했던 이런 과정 등을 겪은 이 400분 동안 진행한 이 시험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친구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에 좋은 친구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본인의 점수를 한번 보세요. 1교시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 3교시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교시는 단답형이잖아요. 2, 3, 4교시는 결국 서술 논술이고, 이 단답형이 점수가 만약 낮을 때, 혹은 시험장 가서 13문제 중에 뭐 찍을 게 없다, 쓸 게 없다 라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결국 입스를 좀 높여야 된다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 3, 4교시 서술 논술에 관련해서 적을 게 없다. 이거는 조금은 고민사항은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요, 문제가 원래. 6문제 중에 4문제를 고르는 건데, 이 6문제가 여러분들이 적기 좋게 맛있는 음식을 딱 배려해 놓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6문제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문제 3문제만 나와도 맛있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나머지 한 문제는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데이터 베이스에서 응용을 해서 풀어 가셔야 됩니다.
물론 내 문제가 다 아는 문제라면 더 할 나위 없겠죠. 2, 3, 4교시 중에 한 2교시 정도가 내 문제가 다 나온다면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평등하다. 어려우면 다 어렵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그 문제별 예상 점수하고 결과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결과 점수를 비교하라는 부분은 결국 시험 점수에 대한 합격 점수에 미달하냐 아니면 합격 점수에 가까운 데 떨어져서 실망하냐 그게 아니에요. 결과 점수를 비교하라는 부분은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풀이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브노트, 기존에 본인이 정리하신 서브노트에 대해서 별표를 쳐서 가중치를 좀 부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 보완하기. 근데 하지만 이 자료 보완하기는 앞서 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료 암기와 함께 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무줄 인원 잠깐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계시다면은, 그리고 공부가 힘들다면은 글쎄요, 조금 도움이 되실란가 모르겠네요. 저도 공부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기숙사 시험은 굉장히 쉽다. 하지만 어렵다. 글쎄요, 말이야 방구야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험 끝나면 보통 좀 쉬고 싶잖아요. 한두 달. 여름 휴가 때 구정 추석 연휴 때도 좀 쉬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코, 말이 이상하네. 그죠? 쉽게 포기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하지 않은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폴레옹 힐의 말인데요. 어렵지만 좀 극복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무줄 이론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무줄을 튕기고 저희가 고무줄을 당깁니다.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근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걸면 되는데 이게 움직여요. 포인트가. 그래서 아차 하고 걸었는데 이 친구는 일로 가 있고 또 이쪽 걸었는데 이 친구는 이쪽으로 있고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으면은 그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만약에 지금까지 땡겨온 게 힘들었다면은 이만큼 와 있으니까 조금 쉬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고무줄은 관성에 의해서, 탄성에 의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한 달, 두 달, 3개월 고무줄 다시 원위치로 가버립니다. 그동안 1년, 2년 공부하신 것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반대로 단기간 고무줄을 바짝 당겨서 힘들지만 이 힘든 부분을 조금만 더 극복하시면은 고무줄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늘어난 고무줄을 가지고 마지막 걸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고무줄의 이론이에요. 요약하면은 기간이 오래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는 하시면 안 된다. 저기에 걸어야죠. 정확하게.
다음 시간에는 시험장에서 문제를 선정하고 답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서브노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해 볼 거고요. 잡다한 고민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한 말이에요. 기다리지 마라. 무엇인가를 하기 적당한 시기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시작해라. 더 나은 무기는 하다 보면 장착될 것이다. 감사합니다.